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던 땅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무성이 자란 갈대밭에선 악취와 꽃가루가 날아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갯벌밭에 자란 갈대가 무성합니다. 갈대가 뿌린 씨앗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을 뒤덮습니다. 여름 내 모기와 악취를 견뎌온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나물 같은 것도 삶아서 널어갖고 겨울에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널어요. 빨대 때문에. 그 이파리가 다 날라오고. 목장 용지인 무술목 일대는 40여 년간 쓸모없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많은 사업자가 개발을 시도했다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에 가로막혔습니다. 최근 모아그룹이 이 부지를 매립하고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만든다는 계획에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갈대를 꽃이 피기 전에 벌초를 전부 잘라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게 해주시면.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어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은 여전합니다.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골프장 살충제의 바다 유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도에서도 골프장이 들어선 뒤 어장 피해가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골프장이 오픈돼가지고 한 2년쯤 되니까 바다에 이제 그 갇혀서 바지락부터 차근차근 엎혀지고 피해가 이제 생기더라고 말입니다.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여수시는 관광단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갈대밭 관련 민원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바다 오염에 대한 우려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관광단지 지정할 예정지 부분에서 하수라든지 농약성 부분들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무방위 계획을 수립해서. 여수시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2차례 개최한 뒤 전남도에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전남도는 조만간 정부 부처를 상대로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지난달부터 전남 지역에 사흘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면서 아직도 추수를 하지 못한 논이 많습니다. 논이 갯벌처럼 변해 볏짚 생산은 물론 이모작 재배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콤바인 한 대가 진흙밭으로 가며 뒤늦은 벼 수확에 한창입니다. 논이 갯벌처럼 질퍽거리다 보니 기계 작업은 여의치 않은 상황. 그래도 더 늦으면 수분 함량이 떨어져 벼가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많이 써가겠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 바퀴 돌고 그쪽이 빠져버리니까 결국 낮까지 동원됩니다. 그러면 논이 이렇게 움푹 패여요. 그러면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에 못 심을 때도 문제고 계속 지금 내년 수확기까지도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달 이미 끝났어야 할 추수가 늦어진 이유는 잦은 비 때문. 지난달 사흘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는 등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자주 비가 내린 겁니다. 젖은 논의 기계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벼 수확을 어렵게 마쳤더라도 볏짚을 가공하는 작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논에 남은 볏짚들은 이렇게 조금만 들춰봐도 젖은 채로 썩어 있습니다. 사료용으로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수가 늦어지면서 일부 농가들은 밀과 보리 등 이모작 겨울 작물 재배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물이 안 빠진 상태에서는 씨를 뿌려도 다 썩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비가 잡혀 있어서 올해 동계작물 파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달 15일까지 이모작 파종을 권고하던 기술원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오히려 파종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럴 경우는 파종을 안 하고 내년도에 봄 파종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재배면적 줄고 수확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암과 강진 등 각지 농협에선 쌀 매입 시기를 일주일 연장하는 등 농민 고통 분담에 나선 상황. 하지만 여전히 낮은 쌀값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쌀 생산 주기까지 붕괴되면서 농가들은 그야말로 생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시가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새청무와 강대찬 2개 품종이고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800여 톤입니다. 순천시는 다른 품종을 출하하거나 혼입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5년 동안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농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오늘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들이 쌀값 상승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10월 올해 쌀 20만 톤 사전 격리를 발표했지만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추가 20만 톤 이상의 시장 격리와 재고 쌀 격리 등을 포함한 대책을 통해 수확기 20만 원 이상 쌀값 지지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공동의대에서 단독의대, 통합의대로 이어지는 전남도의 오락가락 행보에 비판이 잇따랐고 담당 국장은 양 대학 통합과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장. 의원들의 질문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집중됐습니다. 투트랙이라는 게 사실 가능하진 않잖아요. 어떤 뜻에서 투트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 후 선정은 안 되잖아요. 이게 뭐 통합했다가 통합으로 갔다가 기조가 계속 변경한 것은 지사님 뜻이 그랬던 건가요? 공동의대에서 단독의대 공모 그리고 통합의대와 공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용역사가 발표한 평가 기준도 원래 전남 국립의대 설립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왜 34년 전부터 의과대가 그렇게 의대병원을 이렇게 염원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담당 국장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수차례에 걸쳐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근데 양 대학에서 현재 통합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고 어제까지 한 7차례 정도 실무 협의체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는데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는 오는 15일까지 1차 접수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4회 고흥유자축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나흘간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5시 드론쇼를 시작으로 매일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유자라면 시식회와 포토존, 야간 경관 등도 마련됩니다. 또 부대 행사로 열리는 유자 스파 체험과 유자 따기 체험 등은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축제 행사장 주차장과 한동권역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 등 8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명소로 백운산을 추천했습니다. 광양시는 기후 변화에 따라 짧아진 가을을 아쉬움 없이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온대에서 한대까지 9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생태 보고이자 해발 1222m 높이의 백운산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광양 백운산은 126.36km에 이르는 9개 둘레길과 함께 3개 지맥, 8개 등반 코스, 4대 계곡 등을 두루 갖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한때 한 포기에 10,000원을 넘던 금배추와 무 등 김장 재료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으로 마트와 전통시장에서는 김장 재료 할인 행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오른 가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마트입니다. 김장철 할인 행사가 한창이지만 매대 앞은 한산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많이 올랐죠. 그래도 지금 조금 저렴하게 내린 거지. 김장 재료를 사러 전통시장에 나온 주부들도 선뜻 지갑을 열기 쉽지 않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좀 가격이 어때요? 참 비싸지. 집에서 이렇게 담아서 먹어야 맛있어요. 한때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을 배추를 심는 정식기에 폭염과 호우가 이어진 탓입니다. 다행히 지난달 말부터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출하량이 늘며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은 지난달 8,900원대에서 이달 들어 5,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무는 3,700원대에서 3,000원대로 내렸습니다. 쌌지. 작년에는 8,000원 그랬지. 근데 올해는 비싸. 씨앗이 제대로 안 났고 씨앗이 심어놨는데 태풍이 밀어갖고 씨앗이 없어졌잖아. 정부는 김장 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 1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김장 재료 품목에 대해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이 기간 전국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인하된 가격에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제로페이 농알 상품권을 발행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김장 재료 가격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쯤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전남의 수능시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1,235명 늘었습니다. 광주의 수능 지원자는 16,000여 명으로 작년보다 757명 늘었고 전남에서는 478명이 늘어난 13,900여 명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지원자는 광주의 경우 작년보다 88명 늘었고 전남은 4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능 시험은 오는 14일 광주 전남 83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지난해 담양의 한 야산에서 발굴된 여수 순천 11구 사건 피해자 추정 유해에 대한 유전자 분석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구례군과 여순사건위원회는 내일 오후 구례 노인회관에서 희생자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유해 신원 찾기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1950년 7월 구례 지역에서 끌려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26구를 담양 대덕면 문항리 옥천골 야산에서 발굴해 올 7월 세종시에 안치했습니다. 내년 전남의 학교 무상급식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두고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학교 급식비의 지원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40% 지원하기로 했던 전라남도가 최근 30%만 분담하겠다고 하면서 도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70%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두 행정기관이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을 현장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서야 하고 어린 우리 전남의 아이들의 피해를 본다는 것. 올해보다 2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누적 금액이 지금 2년만 해도 한 500억이 됩니다. 전남도청에서 좀 점진적으로 학교 급식, 무상급식 그 분담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무상급식 식품비에서만 30%를 지원할 뿐 친환경 등 우수식 재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총 합을 따지면 47% 대 53%로 양 기관의 분담률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식품비는 부담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는 30%가 우리 도가 30%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7%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산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 타들어가는 속은 따로 있습니다. 20%를 더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다른 교육의 환경이라던가 뭐 교재 교구 이런 데에 투자해야 할 돈이 현저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영양교육 교사들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못 구하고 식비에 그렇게 비율만 조정해서 학교급식을 운영한다면 미래 전남의 학교급식은 어떻게 갈 것인지. 서울을 비롯해 강원, 경남 등 7개 시도에서는 50대 50의 비율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합의가 완료된 상황.
전남도의회 심사를 거쳐 이대로 30대 70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확정 짓게 될지 학교 현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